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교육에서 진행될 빅데이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창업의 강의를 준비한 강사 문주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의 소개를 설명드리는 것보다 저에 대한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는 게 더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볍게 짧게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커리어연구소 A라는 대표로서 취창업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빅데이터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통계를 잘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작은 데이터들이 모여서 빅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통계나 수학적인 지식보다는 시중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업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라인 마켓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현재 사무실이 부산과 세종과 수원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석이 끝난 관계로 본가에서 진행을 해서 부산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부산에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저희 일과를 말씀드려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자기게 검색을 하죠. 자기게 검색을 하고 각종 필요한 물품들이나 생활용품들을 구비를 합니다. 그리고 12시, 11시 정도에 돼서 여기 집에서 부산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해서 오송역까지 사무실에 와야 돼서 KTX 오송역에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켜고, 스마트폰을 켜서 지도를 검색합니다.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에 검색을 해서 내가 어디로 갈지 고민을 하는 겁니다. A 방향으로 가면 시간은 짧게 걸리지만 비용이 올라가고, B 코스로 가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 교통비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나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일찍 나왔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우회도로로 돌아가더라도 금액적인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빠듯하고 부족하다면 더 빠른 길로 비용을 많이 내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 선택권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들이 오는 거죠. 그렇게 와서 제가 도착하자마자, 오는 게 도착하고 있는데 도착하는 길에 조그만 교통사고가 고속도로에서 생기게 됩니다. 도착 시간이 점점 늦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니까 계속 최신을 만들어 보니 우회도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우회도로 돌아와서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빠르게 남아서 스마트폰을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주차장을 어디로 갈지. 오송역 주차장은 A, B, C, D, E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 어느 구간이 제일 가장 싼지, 그리고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다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도착을 해서 오송역에 와서 여기 사무실까지 오게 됩니다. 그럼 중간에 도착 오는 길에 시간이 좀 남다 보면 맛있는 식사도 할 수 있고 편하게 패스트푸드도 즐길 수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여기까지 오는 하루의 일과입니다. 그러면 돌아가는 길은 부산까지 아니라 오송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서 서울역까지 다시 갈 거고, 갈 시간표를 확인해서 내가 어떤 이동 노선이 빠를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저의 하루 일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행동들에는 데이터를 남기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신용카드, 그리고 삼성페이부터 카카오톡페이, 네이버페이까지 많은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 요즘은 실제로 지갑에 돈을 들고 다니시는 분은 많이 없으시죠. 현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대부분 카드나 모바일로 결제를 하시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데이터를 남기게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데이터를 남기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요즘에 여러분들의 지금 취업 시장의 트렌드, 창업 시장의 트렌드, 아니면 기업이나 모든 시장의 트렌드들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업에 대한 트렌드를 빅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며 어떠하게 변화될 것이며 우리가 온라인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건지 이 빅데이터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강의에는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전달드리면서, 그래서 빅데이터란 무엇이냐면 기존 데이터베이스로는 수집, 저장, 분석 따위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만큼 방대한 양의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데이터들을 이 PPT 여러분 영상에 많이 띄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화면을 보는 점 충분히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전달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란 기존 데이터에서 처리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로는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는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말합니다. 다양한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조사해
알려지지 않은 상관관계, 숨겨진 패턴, 고객 선호도 및 시장 동향을 파악해서 회사의 조직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시장이 어떻게 변해갈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변해갈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가 짧고 수치, 문자, 영상 등 형태가 다양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빅데이터가 불러올 변화로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비즈니스 혁신, 사회적 비용 감소와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등이 가능해진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가장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올해 나이가 36인데요. 지금 20대 초반분들이 보신다면 잘 못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첫 차를 구입했을 때 그것도 한 30년 정도 되겠네요. 그때는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론가 이동하기 위해서 특히 먼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선 이러한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지도를 펼쳐서 국도의 노선을 보고 고속도로의 노선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동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비게이션 장착하는데 내비게이션의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쓰다 보니까 안타까운 단점이 생기죠.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생기고 새로운 변화가 오는데 새로운 데이터를 자꾸 집어넣어야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오다가 수시로 이제는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 기능이 장착되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쓰시는지는 여러 가지 선택권들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가장 데이터가 정확해질 겁니다. 누가 나의 앞에 길을 지나갔거나 방금 그 길을 지나갔을 때 그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나 차의 통행량이나 이동 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전달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다 보면 더 정확하고 더 유연하고 더 확실한 부분들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주위에는 이런 일들이 편하게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빅데이터가 생활에서 굉장히 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생겼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직접 기본적으로 설치된 앱 말고 설치를 직접 하신 앱이 있습니다. 아마 그 앱은 카카오톡이라는 겁니다. 카카오톡에서 O2O 서비스라는 게 나오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카카오톡이 나오면서 카카오 택시, 카카오 대리가 도입됩니다. 그런 도입들이 되면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직군이 하나 생기죠. 카카오 택시가 도입되면서 가장 먼저 없어진 직군이 텔레마케터들입니다. 그러면 그 텔레마케터는 일을 잃게 되고요. 카카오톡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앱이 무엇이냐면 옛날에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지 못하지만 김기사라는 내비게이션 앱이 있습니다. 김기사라는 내비게이션 앱을 카카오톡이 인수를 하는 거죠. 인수를 해서 그 방대한 데이터를 가져가게 되고 활용도를 높여서 인수를 하게 되고 그 김기사를 만든 데이터 회사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어가게 됩니다. 그 회사도 처음에 스타트업으로 시작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우리는 카카오 내비, 티맵 등을 정확하게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근데 중요한 건 한 명이 큰 수익을 얻게 되면서 텔레마케터들은 전부 다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카오 대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카카오 택시가 나왔다 카카오 대리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텔레마케터나 여기 시계 수송공, 스포츠 심판, 회계사, 택시기사, 프로그래머, 경제학자 등 많은 20년 뒤에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옥스포드 마틴 스쿨에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텔레마케터는 누가 봐도 정확하게 없어진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스포츠 심판은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다 좋아하시면 모르겠지만 스포츠 심판을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카풀이 도입되면서 하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텔레마케터만 일자리를 잃을 줄 알았는데 카카오 카풀이 도입되면서 실제로는 택시기사분들이 분신을 하는 상황도 벌이는 거죠. 여러 가지 그들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빠르게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데이터의 집합이 여러 곳에 많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스마트폰이죠. 온라인 시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스마트폰과 온라인 시장에서 많은
데이터의 부분들이 생기면서 예측할 수 있고 방향을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면 이 빅데이터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창업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앱을 하나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창업을 하시거나 개인 명함을 대부분 창업을 하게 되시면 개인 명함을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이 앱 가지고 계시는 분 설치하신 분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앱은 제가 여러분들 명함을 드립니다. 명함을 드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떤 건지 일단 받고 인사하겠죠. 그리고 헤어지고 나면 저장을 할 때 이름하고 전화번호 정도만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일 주소는 실제로 저장까지 하지 않죠. 회사 주소까지는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저장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라고. 내가 사원으로 직원 앉아 있는데 부장님이 전화가 오십니다. 내 책상 두 번째 서랍에 전화번호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A 회사에 있는 거기 있는 연락처의 담당자의 메일 주소를 문자로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업무가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일어서서 그 명함을 찾으러 가야 되는 거죠. 그 명함을 찾으면 그 명함 찾기 위해서 메일 문자를 보내는 거죠. 그럼 굉장히 번거로운 일련의 절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리멤버라는 앱이 명함을 직접 입력해준 앱입니다. 그래서 이 앱을 하나 설명드리자면 이 앱이 원래는 우리 S폰이죠. 삼성폰에 실제적으로는 광학 입력 문자로 해서 정확도가 87%에서 92%, 93%까지 나왔던 기본 설치 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 87%는 굉장히 위험한 수치죠. 왜냐하면 10% 정도만 차이 나게 되면 전화번호가 11자릿수라고 가정하면 10개 중에 하나의 수는 오류가 난다는 겁니다. 1이 7로 구분할 수 있고 0이 8로 구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앱이 정확도가 99.9%입니다. 어떻게 이 앱이 진행되게 되냐면 제가 이 명함을 찍으면 사람이 직접 타이핑을 칩니다. 그렇게 치면서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그분 직접 타이핑을 치니까 정확도는 당연히 높을 거고 교차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제 명함을 여러분 말고 다른 타 지역에 있는 B분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당연히 처음 보는 명함이니까 입력했겠지만 그 데이터가 바로 넘어오면서 자동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예로 들어서 이 앱의 가입자 수가 10만 명이었을 때 직원 수가 1000명이었다고 가정하면 이 앱의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이 돼도 직원 수는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쌓임으로 해서 그것이 비용이 절감이 되고 트렌드에 빠르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리멤버 회사를 확인해 보시면 리멤버 회사가 지금 현재는 타 분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 타 분야로 이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긴 하지만 개인정보를 모아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어떤 시장으로 바뀔 것인지 어떤 우리의 트렌드가 바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카카오톡과 리멤버 이런 앱들을 유심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빠르게 나아가고 계시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보시지 않으면 항상 뒷자리에서 물러서서 대충 보면서 미련을 겁니다. 이 데이터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분석하시는 게 아니라요. 직접 이런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이 정보들을 대입해보면 이 미래가 어떻게 갈 건지 갑자기 급변하는 내용에서 어떻게 변할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 이 편의점 브랜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마트24라는 편의점이 있죠. 그럼 이마트24라는 편의점이 있는데요. 이 24라는 뜻은 뭔지 아십니까? 이웃사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편의점은 24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마트24는 이웃사촌이라는 뜻을 말하는 거죠. 자, 지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36인데 제가 한 30년 정도 지나서 25년 정도 지나서 한번 와이프랑 나랑 편의점을 차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둘이서 24시간 편의점이 가능할까요? 가능은 합니다. 12시간 맞교대를 하면 되죠.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이냐면 12시간을 맞교대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가족의 모임이 아니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가장 쉬운 8시간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사용하는 거죠. 10시부터 6시 가장 힘들고 가장 힘든 시간, 손님이 많은 시간이에요. 근데 편의점도 아시긴 모르겠지만 10시부터 12시, 1시까지만 손님이 있고 1시부터 6시까지는 실제로 손님이 없습니다. 근데 편의점이 기존에는 24시간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젠 이 이마트24는 그 시간에 제일 빼는 겁니다. 그 시간을 계약할 때, 이 시간에는 우리 편의점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하고 계약을 하면서 그 시간을 빼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가 많이 쌓였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나라 지금 인구의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일단 출산율이 0.91명에서 0.92명, OECD 최저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젊은 사람이 많을 때는 야간에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아무래도 고령층으로 변해간다면 뒷부분에 고령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상 고령층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야간에는 사람이 적어지게 된 거죠.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야간에 일하기는 부담스럽죠.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많은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시장이 어떻게 변화했구나, 어떻게 나아가겠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데이터라는 게요. 숫자에만 명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저시급 많이 오른지 적용을 했지만 이때 곁때까지 올라갔더니 계산해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수치가 올랐습니다. 그 수치가 오름으로 인해서 시급이 올라가게 되면 자영업적인 부담이 늘어나죠. 우리 즉 소상공인들이 오프라인에서 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들이나 이런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내가 더 나아갈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마트24 밑에 있는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키오스크라는 기계입니다. 키오스크라는 기계인데요. 이 기계가 실제로 보면 굉장히 편리한 기계입니다. 무인이라고 하죠. 요즘 코로나 비대면 시대 때 굉장히 좋은 부분들입니다. 줄을 서지 않고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기계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계에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굉장히 사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고령층이라는 거겠죠. 노인분보다. 왜냐하면 혹시 유튜브에 박막래 할머니라는 분이 이 기계를 실제로 유튜브를 하면서 찍으시면서 이걸 사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실제로는 이것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용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빠르게 전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지나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까 말씀드립니다. 0.91명, 0.92명의 출산율이 되면 내가 20년, 30년 젊으신 분들 규정합니다. 20, 30대 규정합니다만 내가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계속 유지했을 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 나에게 기회가 올까라고 생각하는데 빅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우리의 직장이나 직종이나 창업에 대한 부분들의 일들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런 것들을 빠르게 대비하지 못하고 그냥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큰 문제가 오겠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치킨을 튀기는 기계가 나옵니다. 인건비 대비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 이 시장이 더 나은 시장인지 아니면 쇠퇴하는 시장인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트렌디하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이런 데이터를 보면 카카오 헤어샵부터 시작해서 각종 배달 사이트에 있는 부분들 있죠. 평점 부분들이 데이터가 쌓이면서 맛집이나 물론 불법으로 점수를 올리고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요소들이 높아진다는 거죠. 데이터가 쌓이고 누적되면 높은 점수와 높은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이 평점들이 유지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매출은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통해 상승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과 2020년에 나와 있던 데이터의 부분입니다. 60초당 인터넷을 사용하는 수준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데이터를 가만히 보시면 점점 데이터의 사용량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번 시간에서 이런 빅데이터가 변해가고 있다는 거, 이런 트렌드의 부분을 말씀드리며 뒷부분, 그래서 이렇게 오늘 교육은 정리를 하면서 1회차 교육을 마무리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해서 지금 어떤 것들을 선택할 건지 빠르게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번 차수 1차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